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와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은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임금 인상 등을 두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길어지는 의정 갈등 속에 대통령실은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대화에 응하지도 병원에 돌아오지도 않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농수산물시장에서 물가 동향을 점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 예정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미국 볼티모어 항의 교량 붕괴 사고는 보호장치 미흡과 엄청난 충격 때문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동부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볼티모어 항이 마비되면서 미국 물류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중부지방엔 황사와 비가 섞여 흑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파업으로 출근길 혼란이 예상됩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한데 현재 버스 정류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 정말 텅 비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1시간 전쯤인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봤는데 서울 관선과 지선버스 첫 차 시간이 지났는데도 버스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의도역과 가깝고 30개가 넘는 버스가 다니는 이곳은 지난달 기준 현재 시각에 승객 2천여 명이 버스를 탈 정도로 붐비는 곳인데요. 현재 버스 20개 정도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전광판에도 도착하는 버스가 없다거나 운행 정보가 없다는 문구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정쯤 본조정에 실패한 뒤 사후 조정까지 이어갔지만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늘 새벽 2시 반쯤 최종 결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가장 큰 쟁점인 임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시급을 12.7%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2.5%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중재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공식적인 조정은 끝났지만 협상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버스 파업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루 평균 361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시내버스는 7천여 대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시작되는 1시간 뒤부터는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평소보다 출근길 서두르시고 목적지까지 가는 지하철 노선과 도로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시 버스 노조와 서울시 측의 임금 협상이 최종 불발되면서 오늘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이 멈췄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이나 택시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출근길 시민들 발길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서울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신도림역 내부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이곳 신도림역은 조금 전 5시 10분쯤부터 첫 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벽 5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첫 차가 운행하기 전부터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6시가 다가오는 시각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도림역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데요. 버스 파업에 따라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로 배치된 안전요원들이 역사 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신도림역 외에도 잠실역, 사당역, 강남역 등 주요 지하철역에 질서 유지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버스 파업 동안 지하철 운행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네, 서울시는 이번 파업에 대비해 어제 비상수송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하루 동안 평소보다 200회 이상 운행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아침, 저녁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1시간씩 연장해서 이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이 더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의 다음날 새벽 1시까지였던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로 늘어납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멈춘 구간 가운데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는 주요 지하철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또 서울시는 파업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시내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 학교들의 등교와 출근 시간 조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버스 파업 동안 대체 교통수단 정보는 서울시 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운행을 멈췄지만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하는 만큼 지하철과 마을버스 노선 꼭 확인하셔서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정부의 거듭된 대화 시도에도 전공의들은 대화에 응하지도 병원에 돌아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의 강경파 인사가 선출된 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기대감을 키운 의정 간 대화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 모두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전공의들은 복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호소문을 올려 필수 의료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와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새 의사협회 회장의 강경파 인물이 당선된 건 대화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임현택 신임의협 회장은 의대 정원은 오히려 지금보다 500에서 1000명 줄여야 하고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에 대한 면허 취소가 현실화하면 총파업, 즉 개원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법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입니다. 예,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화 필요성은 꾸준히 강조하고 있지만 대화의 출발점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보건 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변경 불가라고 선을 그었는데 총선을 앞둔 여당에서조차 그렇게 늘리면 의료 파탄이 올 거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의료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를 향해 전에 없던 국가 재정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전공의 육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나 지역 병원을 키우기 위한 지역의료 발전 기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의 자금 주머니 격인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를 안보나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전날 윤 대통령 발언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의료계의 수건이기도 한 국가재정 투자 방안엔 하루속히 대화에 참여하라는 메시지가 깔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큰 가닥이 앞으로 두어 달 안에 잡히는 만큼
재정 투입을 위해 대화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한 셈입니다.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 재검토 요구에 대해선 이미 대학별 배정이 끝났다며 후퇴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반발은 의료계와 야당을 넘어 여당 일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의료 파탄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제 제한 없이 서로 대화를 이어가야. 용산은 면허정지 처분 완화 가능성에 이어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하며 의료계를 향해 또다시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수하는 만큼 평행선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0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후보자는 선거운동 정보를 문자, 음성, 동영상 등으로 전송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 광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한데 다만 확성 장치는 밤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선거일엔 인터넷과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길 바라는 의미에서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내걸고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개혁과 지역균형개발, 서울 발전을 하는 의미의 국회 완전 이전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출정식을 엽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정권 심판 여론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 서울 격전지인 중성동갑, 동작갑을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한 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표심을 공략합니다. 자유통일당 고문인 전광훈 목사는 YTN이 공천 헌금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거래를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비례대표에 100% 당선 가능하다며 특별 당비를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까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동안 전광훈 목사는 공천 헌금 의혹을 제보한 A씨 측과 비례대표 자리를 대가로 한 거래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비례 순번 발표 전 전 목사와 A씨 측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전 목사는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공천관리 책임자까지 언급합니다. 자매님 지금 몇 번 받았어 어제? 저 5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학성 교수님한테 잘 얘기했는가 보다. 김학성 교수는 현재 자유통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번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4번을 받은 인물입니다. 자유통일당 측은 대가성 헌금을 받았다면 전광훈 목사가 미리 A씨 측과 김 위원장을 연결해줬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전 목사와 김 위원장 모두 공천 장사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YTN이 확보한 추가 녹취에서 김 공관위원장은 당 비례대표 발표 열흘 전 비례 순번과 관련해 낮은 금액이 아니라며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화를 나눕니다. 번호를 정할 거 아니에요. 네. 난 내 생각에는 미국에 너무 부담이 가면 5개라도. 네. 그럼 5개도 우리 팀에 여기서는 낮은 금액 아니에요. A씨 측의 헌금을 재촉하고 전 목사를 설득하겠다는 말까지 전합니다. 추진을 내가 지금 적극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루 더 땡겨줘야 내가 볼 때는 목사님께 확실하게 목사의 마음을 내가 완전히 움직일 수가 있다고. 김 위원장을 통해 비례대표 5번을 약속받았다고 하자 전 목사 역시 이후 대화에서 100% 당선을 장담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5번까지는 100%대예요. 왜 되냐면은 국회 정론관에서 석동 변호사가 1번이에요. 1번 남자 1번.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대박 났어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선 특별당비를 명목으로 한 공천자금의 수수행위뿐만 아니라 지시하거나 알선한 행위도 모두 위법으로 봅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공천 헌금 명목의 돈을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벌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실제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유통일당 공천거래 의혹이 커지자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조건의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망언을 일삼는 정강훈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유착 관계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강훈 목사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A씨 측은 조만간 자유통일당과 전 목사 등을 상대로 경찰의 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저서를 통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출간을 앞둔 책 당신들의 댄스에서 정 전 실장이 2020년 10월과 2021년 2월 김 씨에게 대선 자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정 전 실장이 20억 원을 요구해 김 씨가 5억 원을 줬다고 적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국회의원 최다 보유자는 15억 원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한 더불어민주연합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조만영 전남자치 경찰위원장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모두 앞에 가상자산 10억 7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의 배우자는 코스모스라는 특정 종목만을 7억 1,700만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 밖에 김기환 부산울산고속도로 대표와 최민규 서울시의원, 김원영 강원대학교 총장 등 본인이나 배우자가 억대 코인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가족을 포함해 보유를 신고한 대상자 112명의 보유액을 합하면 47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녀를 빼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경우는 전체의 72%인 81명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원이 12명, 경기도의원이 11명 신고하는 등 전체 58%인 65명이 광역시도의원이었습니다. 금융권 공직자도 있는데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배우자가 모두 19종 1,400만 원대의 코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보유자는 20명으로 지난해 말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때인 17명보다 늘어났습니다. 전체 의원 가상자산 17억 6천만 원의 87%를 차지한 보유액 1등은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15억 4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지난해 5월에 1.8배, 21대 의원 임기 시작 당시와 비교하면 11배로 보유액이 뛰었습니다. 그 뒤는 배우자가 1억 2천만 원을 보유한 이명수 의원, 본인이 2,800만 원을 지닌 김홍걸 의원이 이었습니다. 보유 의원 가운데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한 여당 소속이 6명, 야당 소속은 11명, 무소속이나 제3지대가 3명이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대상자 1,975명 가운데 49.5%인 978명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5억 넘게 증가한 사람이 42명, 1억에서 5억이 316명, 1억 미만은 620명이며 평균 3,326만 원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 오른 부서의 고위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원인은 감사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시청에 방문했던 A씨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정해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훨씬 전부터 자리를 뜬 공무원들을 발견한 겁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2시간이 다 되도록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A씨는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해서 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내려와서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하게 된 거고, 감사실에 내려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서 감사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죠. 민원은 접수됐고 사태는 일단락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사가 접수된 부서의 고위공무원 B씨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체납자 관리 카드에 이름이 올라왔는지 들여다봤습니다. A씨가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어본 것으로 의심됩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공무원 C씨를 시켜 A씨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까지 몰래 열람했습니다. A씨의 주민등록 번호는 물론 주소와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일방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제가 자기네 해당하는 지자체에 거주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표를 열어본 거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던 A씨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서야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인 A씨는 두려움에 결국 이사까지 가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부하 직원을 통해 A씨의 체납 여부와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위해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체납 여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B씨 지시를 받고 등본과 초본을 열람한 C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요즘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부진한데요. 서울시는 열악한 노후 주거지 등 정비 사각지대를 확 줄이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크게 위축돼 있습니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금리 및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비가 부담돼서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 동력이 저하되는 현상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과감히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길을 트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노후 과밀 주거지와 산자락 등 정비 사각지대가 대상입니다. 우선 용적률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고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합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합니다. 가령 상계동이나 중계동의 분양가와 강남 지역의 분양가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지가가 낮고 분양 수익이 낮아서 분양을 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좀 커지는 지역들을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교통 등 기반 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합니다. 또 4m 미만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재개발 요건을 6m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도 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 분기점에서 기흥 동탄 나들목 구간 양방향이 직선 지하화 공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 5시에 개통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7년 동안 총 사업비 4,906억 원을 투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 분기점에서 기흥 동탄 나들목까지 직선 지하화 사업은 4.7km의 곡선 구간을 직선으로 만들어 주행성을 높였습니다. 아시아 기반 이커머스 업체 큐텐이 애경그룹 AK플라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자회사 인터파크 커머스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인 AK몰을 5억 1천여만 원에 인수했습니다. AK홀딩스는 어제 AK플라자의 AK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에 대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 등을 인터파크 커머스에 양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전투기도 수출하게 되면서 평화헌법에 따른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 안보 정책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결정한 일본. 이를 위해 방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정했습니다. これらの決定は我が国の安全保障環境にとって必要な性能を満たした戦闘機を実現し、我が国防衛に支障をきたさ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は 수출 대상은 일본과 방위 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5개 국가에 일단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추가로 체결할 경우 수출국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이 미국 이외의 나라와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처음인데 미국 의존도를 벗어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발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의 미국 수출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자국 안보 위기를 빌미로 무기 수출 품목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 학자들 사이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莫大な防衛予算を積み上げているわけでしょ。で、他方で日本の子どもの問題、文化の問題、福祉の問題には金は出さないというね。 일본 언론들은 이번 차기 전투기 수출 결정을 안보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평화헌법이 정한 원칙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 20일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의 사망자가 1명 추가돼 140명으로 늘었다고 러시아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부 장관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중상자 중 1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무라시코 장관은 치료 중인 부상자 중 4명은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19명은 심각한 상태며 34명은 위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27일 자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 면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은 네타냐후가 릭 스콧 미국 상원의원과 면담에서 유엔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던 미국의 결정은 아주 나빴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 직후 미국의 고위대표단 파견을 취소한 건 하마스의 국제사회 압박에 기대를 걸어도 소용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티모어항의 대형 교량이 선박 충돌 후 수십 초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은 설계 당시 적용된 구조적 충격 흡수력을 넘어서는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공학 전문가를 인용해 다리 기둥 주변의 선박 보호 장치가 불충분했을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사추세츠대 토목공학과 센제이 교수는 다리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출현 이전인 1977년 완공돼 충돌로 인한 충격을 버티지 못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발전기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연료 오염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대형 교량 붕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실종자 구조에서 사태의 수습으로 전환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볼티모어 항구 다리 붕괴 사고로 6명의 인부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이들이 사실상 사망한 걸로 보고 구조에서 수습 활동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선박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봄비 소식이 잦은 요즘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이번에도 내륙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에는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경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등 서쪽 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낮 동안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 최고 40mm가 되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10mm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8도, 대전 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4도, 대구 1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중서부와 전북 동부에는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전국적으로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서 오늘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소속 기사가 운행하는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멈추는 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인데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합니다. 다만 노사와 서울시 관계자가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서울시는 오늘 첫 차 시간부터 즉시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1시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해 모두 202회 운행 횟수를 늘립니다. 지하철역과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선 무료 셔틀버스 480대를 투입합니다. 시는 또 다산콜재단과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보건, 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며 거듭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대 재정사업과 같은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나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며 증원 규모를 재검토하고 시행 시기도 내년이 아닌 내후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의 말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점진적으로 증원하자는 게 의사들과 저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4,000명도 2,000명도 다 제가 생각하기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지금부터 오히려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게 대통령의 또 말씀 아니셨습니까? 저는 그게 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은 뭐 여론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 적극적인 좀 움직임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많은 후보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총선 판세에 관한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정이 확정되면서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은 수능 무시험 전형을 포함한 다양한 전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일정 기간 지역 의사로 일하는 조건을 담은 지역 의사 전형도 제한되는데 장학금뿐만 아니라 군 면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의료계가 지적하는 건 바로 의학교육의 질 저하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의대 현장을 방문해 교육 여건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의사들이 남게 하기 위한 다양한 입학 전형도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경상국립대는 지역 의사 전형을 제안했습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규정을 대학 선발 과정에서 내세우고 대신 장학금과 입학 전형 혜택 등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지역 의사제와 유사한데 군 면제까지 정부와 논의해보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첫 해에는 5명에서 10명 수준으로 선발하고 이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처음에 조금 적게 시작하지만 한 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매년 조정해 나가는 이런 게 지역 의사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수 의료 전형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대는 수능 점수를 보지 않는 무수능 지역 인재 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 비중도 정부가 추진하는 60%를 넘어 80%로 늘리려는 대학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늘어난 의대 정원만 1,600여 명. 이른바 지방 유학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의대 입시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인 가운데 의사들을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한 입학 전형 경쟁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2주 앞둔 어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과 충청 표심을 함께 공략하는 승부수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 시민의 이익과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온 최선의 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평가는 저희가 담담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무상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켜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으로 꼽히는 충북을 돌며 중원 표심 잡기에도 주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질 때 국민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습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200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수를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어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의 대표적 슬로건인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탄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은 국회 의석 200석을 확보해야 하고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조기 종식을 탄핵해 국한에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복무규정을 위반했던 이유로 감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무원이 자신을 상대로 감사 민원을 넣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청 공무원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8월 지방 세입정보 시스템 등을 이용해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B씨의 채나 명부뿐 아니라 주소와 가족관계 등이 적힌 주민등록 등본까지 조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과외부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정유정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이지만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유정과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넘깁니다.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엄벌이 이루어지게 할 방침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 루나 폭락 사태. So we think that a stablecoin that has stable value against fiat currency 시총 48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한 이 사건 이후 가상자산도 마침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일련의 업무 규정 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유의 안내에서부터 사실 조회, 주문 제한, 거래 중지까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의심되면 곧장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바로 신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합니다. 사안이 시급하거나 혐의자 도주와 증거인멸이 예상될 경우 금융위원장 정결로 곧장 수사기관에 넘기는 패스트트랙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 결과를 받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이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하거나 고발, 통보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조사기관 협의회가 꾸려지고 사전심의위원회도 설치됩니다. 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함께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걸 골자로 한 개정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조합원 이익에서 공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1인당 평균 금액 가운데 기준을 초과한 금액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인데 개정된 법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랐고 부과 구간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붕괴 사고는 보호장치 미흡과 또 엄청난 충격 때문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동부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볼티모어항이 마비되면서 미국 물류에도 큰 타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선박과 충돌 후 수십 초 만에 무너져 내렸던 볼티모어항 다리.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공학 전문가를 인용해 다리 기둥 주변의 보호장치가 불충분했을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도 자동차 범프 같은 완충 장치가 있었다면 충격에 더 잘 견뎠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세기가 다 된 노후 다리에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부딪히면서 설계 당시 적용된 구조적 충격 흡수력을 넘어서는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Given the fact that it impacted that pier just apparently from the videos head on, I'm not surprised.
동부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기지 볼티모어항이 기능을 멈추면서 동부 물류도 마비됐습니다. 지난해만 107조 원 규모의 국제 화물을 처리한 미국 최대의 차량 수송 간문이지만 항구 운영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교량 붕괴로 일대 육상 교통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But some of the very large dry bulk activity will be very difficult to reorganize in that sense. So there will be an impact. 교량과 충돌하기 전에 동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동력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4호 선박 달리오. 실종 인부 6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국은 선박 블랙박스를 확보해 증거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정부 대응을 구조에서 수습으로 전환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간 27일 자국을 방문한 미 상원의원 면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휴전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은 네타냐후가 릭스콘 미 상원의원과 면담에서 유엔 결의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던 미국의 결정은 아주 나빴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 직후에 미국의 고위 대표단 파견을 취소한 건 하마스의 국제사회 압박에 기대를 걸어도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 채택에 반발하며 고위 대표단의 미국 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이스라엘이 미국 측과 일정을 재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측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 측에 대표단 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을 요청했다고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이나 농축산물에 대한 면세 조처를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하되 면세 규모는 사실상 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SNS를 통해 27개 나라 대사들이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적 무역 조처 연장에 관한 새로운 타협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내일 미국 현지에서 본격적인 시즌을 시작합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이정우와 2년 연속 골드글러브에 도전하는 김하성, 두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맞대결을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시리즈로 개막전을 치른 메이저리그가 미국 본토에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의 데뷔전 상대는 김하성의 소속팀 샌디에이고. 키움 시절 한솥밥을 먹은 두 선수는 절친한 선후배 사이입니다. 시즌 때 만난다면은 어찌됐든 적이기 때문에 정우가 저한테 치면은 봐주는 거 없이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대 선수로서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형이 저한테 치는 거는 정말 이빨로라도 잡겠습니다. KBO 리그 최고 타자 이정우는 시범 경기 타율 3할 4푼 3리, 홈런까지 기록하며 타격 천재의 면모를 알렸습니다. MLB.com 조사에서 내셔널리그 타격왕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일본 야구를 평정하고 역대 투수 최고액으로 LA 다저스에 입단한 야마모토와 신인왕 경쟁을 벌일 것이란 예상까지 나옵니다. 이정우 선수의 현재까지의 모습은 적응을 너무 잘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야마모토 선수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신인왕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도전할 만한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즌을 맞이하는 예비 FA 김하성은 2년 연속 골드글러브 수상에도 도전합니다. 샌디에이고가 성적이 좋지 못할 경우 몸값이 비싸질 김하성을 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승 후보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오타니가 통역사의 불법 도박에 영향받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것인지도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입니다. 키움 동료에서 상대팀으로 만나게 된 김하성과 이정우의 첫 맞대결. 메이저리그 개막전은 한국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성남시가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는 한방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참여자 15명을 다음 달 1일부터 선착순 모집합니다.
성남시 한의사회와 협업 추진하게 되는데 성남시가 146만 원을, 한방병의원이 34만 원을 분담해 진료비와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 여성 또는 남성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어제 대전 현충원 보훈동산에서 강정회 장관과 광복회 관계자 등 161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와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시설은 후손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독립유공자 약 7,000명을 위한 추모 명비와 6.25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뒤 돌아오지 못한 참전용사 7만여 명의 귀환을 바라는 조형물 등 2가지로 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또다시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내륙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에는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며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8도, 대전 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2도,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중서부와 전북은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전국적으로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